자, 그러면 등압 과정부터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을 해볼 텐데, 먼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열 받으면 외부에 일하고, 그리고 남는 열이 있으면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간다. W는 P 델타 V이고 델타 U는 델타 T와 동일한 의미이죠. 상수 뭐라고 붙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퀄로만은 쓸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그냥 이퀄로 놓아도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 이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도 꼭 써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등압이면서 부피가 팽창한대. 등압이면서 부피가 팽창할 경우 연력학 제1법칙에 대입을 하면 부피가 팽창해. 기체가 외부에 일하는 거지. W가 무슨 값을 가질까? 플러스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할까? 내부 에너지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들아? 온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등압이니까 압력이 일정하잖아. 근데 팽창했어, 부피가 커진 거지. 그럼 온도 증가하겠네.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델타 T가 플러스 값, 델타 U도 플러스 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두 항이 다 플러스니까 Q도 플러스 값을 갖겠지. Q가 플러스일 때 그 의미가 뭐라고 했더라?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압 팽창의 경우에는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 생각해 봐봐. 부피도 팽창하고 온도도 올라가려면 기체가 열을 흡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수축했대요. 자, 그러면 자, 요것들을 다시 지우고 부피가 수축했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 받는 거지. 그때 W가 마이너스가. 자, 그 다음 내부 에너지 변화가 판단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PV는 T, 온도로 판단하면 돼. 그럼 PV는 T에서 등압이니까 압력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들었네. 온도가 감소하겠네. 온도가 감소하니까 델타 U가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러면 당연히 Q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Q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기체가 외부로 자신의 열을 방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두 개의 식 이외에 다른 식은 연력학에서 필요하지 않아.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등적 과정이야. 자, 등적이면서 가열, 등적이면서 냉각이거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연력학 제1법칙 그리고 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써놓고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한 거죠. 델타 V가 0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델타 V가 0이라는 얘기는 그치, W가 0이란 얘기야. 그럼 쉬워지지 않아요? 기체가 하거나 받은 일이 없어. 그런데 가열이래. 무슨 얘기지? 기체가 열을 흡수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0이니까 델타 U가 플러스 값을 갖겠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얘들아? 온도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등적 과정에서는 기체가 흡수한 열이 하나도 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몽땅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등적인데 냉각이야. 자, 그럼 등적이니까 W가 0이겠지? 냉각이라는 얘기는 기체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야?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야. Q가 마이너스, 델타 U가 마이너스.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등적 냉각의 경우인데,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체가 열을 흡수하거나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하거나 등적 과정에서는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 혹은 감소량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압력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압력은 PV는 T만 가지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등적 가열의 경우에
부피는 일정하다며. 근데 등적 가열해가지고 온도가 증가했대. 그러려면 그치, 압력 증가해야지.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PV는 T,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번에는 등적이면서 냉각이야.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해. 그럼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그 얘기는 온도 감소. 그런데 부피는 변함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압력도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을 적절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고, 자, 이제 등온 과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식이 선생님이 다시 깨끗하게 연력학 제1법칙 그리고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선생님이 쓸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 자연히 암기가 될 테니까. 자, 연력학 제1법칙 그리고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자, 이번에는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이면 온도가 일정한 거지. 온도가 일정하면 델타 U가 그치, 이번에는 0이란 얘기야. 자, 등온이면서 기체의 부피가 팽창했네. 부피가 팽창하면 기체가 외부에 일한 거지. 그러면 W가 플러스고 얘는 0이니까 Q가 플러스가 되겠네. 아, 온도가 일정하면서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려면 이 기체는 열을 흡수해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온도는 일정한데 이번에는 부피가 줄어들었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델타 U는 0인데 W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거지.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 받았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Q도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될 거고, 따라서 등온 압축의 경우에는 기체가 열을 외부로 방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는 일정하니까 우리 압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 얘들아? 자, 그럼 먼저 등온 팽창. 등온 팽창이면 온도가 일정한 거잖아. 근데 팽창이니까 부피가 증가했지? T가 일정하려면 그치, 압력은 감소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등온 팽창의 경우에는 압력은 감소. 등온 압축의 경우에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T에서 온도는 일정해. 그런데 압축이니까 부피가 줄어들었어. 온도가 일정하려면 압력은 증가해야만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하는 일이 P 델타 V, 여기도 압력이 있지만 이 식을 갖고는 압력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없어요. 압력만큼은 항상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등온 과정의 경우에는 기체가 흡수한 열 혹은 방출한 열이 몽땅 다 뭐하고 상관 있어? W하고 상관 있어. 그러니까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그 열이 몽땅 기체가 외부에 한 일, 혹은 기체가 외부에 열을 방출했다면 방출한 열이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연력학 과정 중에 단열 과정 한번 볼게요. 그럼 다시 연력학 제1법칙.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때 딱 보면 알잖아. 기체 나왔어요. 연력학이지? 그럼 연력학 제1법칙하고 뭘 써놔야 돼?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자, 이번에는 단열이에요. 단열은 뭐가 단열이야? Q가 0인 거야. 기체가 열을 외부로부터 흡수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열을 외부로부터 방출하지도 않은 경우. 단열재가 너무 좋은 경우. Q가 0이야. 자, 이때 팽창했어. 팽창했다고 하는 것은 기체가 외부에 일한 거잖아. 그러면 W가 플러스 값. 그럼 델타 U는 무슨 값을 가져야만 되겠니? 좌변이 0이니까 델타 U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만 될 거야. 델타 U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나중 내부 에너지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근데 내부 에너지가 다른 말로 뭐예요? 온도야. 지금 무슨 말일까? 나중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더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하세요. 단열 팽창이면 무조건 온도 감소야.
단열 팽창의 경우 온도가 감소하는 걸 언제 이 식을 가지고 따지겠어. 이해했으면 외우세요. 단열만큼은. 단열 팽창 온도 감소. 자, 그럼 압력 한번 볼까요? 피부에 있는 T,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의 단열 팽창의 경우 온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알았어. 근데 단열 팽창이잖아. 부피는 팽창해. 부피는 증가해. 더해서 온도가 감소하려면 압력은 엄청 감소해야 되겠지. 단열 팽창, 온도 감소, 그리고 압력 감소야. 그러니까 온도, 압력 모두 감소해요. 자, 이번에는 단열 압축이야. 단열된 상태에서 확 기체의 부피를 압축시킨 거죠. 자, 이때 역시나 단열이니까 Q가 0일 거고 기체의 부피가 압축됐다는 건 기체가 외부로부터 1 받은 거잖아. 그때 W는 마이너스 값. 좌변이 0이기 위해서는 델타 U가 플러스 값을 가져야 돼. 그럼 델타 U가 플러스란 얘기는 델타 T가 플러스란 얘기. 그 얘기는 나중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높다는 얘기죠.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언제? 단열 압축됐을 때 온도 증가야. 자,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한번 볼게요. 단열 압축이니까 부피가 줄어들었어. 근데 온도가 증가했네?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될까? 엄청 증가해야 되겠지. 따라서 단열 압축의 경우 압력 증가. 자, 이해했으면 외워볼게요. 단열 팽창. 갑자기 단열된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가 확 늘었어. 그럼 온도하고 압력은 내려갑니다. 근데 단열된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가 확 줄었네? 그럼 온도하고 압력은 둘 다 증가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연력학 과정, 등압, 등정, 그리고 등온, 단열 과정까지 설명을 했고요.